안녕하세요. 디지스트 ISL 랩 학부생 인턴 김현동입니다. 오늘 랩 세미나에서는 파라미터 인버티드 이미지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로 나누어 처리하는 이미지 피라미드 구조에서 큰 이미지에는 작은 모델을, 작은 이미지에는 큰 모델을 이용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연산량을 줄이고자 진행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가장 첫 번째 목차인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파트에서는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미지 피라미드, 피처 피라미드에 대하여 개념에 대해서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유립스 2024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으로 탑 9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신 비전 영역에서 2위에 랭크되었고, 추후에 이제 멀티모달 LLM 모델에 적용해서 인공지능 관련 최고권위 저널인 IEEE 티파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이미지 피라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는 하나의 이미지를 단일 해상도로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 원본 이미지를 순차적인 과정으로 다운샘플링 해서 여러 해상도의 이미지 집합을 구성한 뒤에 각 해상도의 이미지를 각각 모델에 입력해서 그 결과를 통합하는 방식의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장면이 서로 다른 해상도로 표현되고 객체의 크기나 공간적 구조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관찰되게 됩니다.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픽셀 간의 거리, 세부 구조, 경계 정보 등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모델이 단일 스케일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공간적, 맥락적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미지 피라미드는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 비용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고, 이게 효율성에서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피처 피라미드입니다. CNN 모델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입력 이미지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쿨링이나 이제 스트라이트 컨볼루션 등에 의해서 점점 해상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 해상도를 갖는 피처 맵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델의 흐름 안에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피처 피라미드는 이제 이미지 자체 해상도를 여러 번 나눠서 각각 모델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단일 모델 내부에 흐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이제 피처 맵들에서 이제 각각 프리딕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피라미드의 효과를 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피라미드는 이제 이미지가 각각 모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모델을 통과하는 모델을 브랜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브랜치를 통과하는 건 기존에 가장 첫 번째 위에 A에 보이는 거는 이미지 피라미드 없이 단일 이미지를 하나의 모델에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운샘플링한 크기의 이미지를 이제 단일 크기의 모델에 통과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단일 크기에 통과하되 각 브랜치별로 인터랙션을 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브랜치의 크기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큰 이미지는 처리해야 할 게 많으니까 큰 모델에 적용하고 작은 이미지는 작은 모델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해상도에 따라서 동일한 모델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거나 단순히 입력 크기에 따라서 큰 이미지에는 큰 모델, 작은 이미지에는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기존의 접근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일단 단순한 해상도 차이가 입력 크기의 문제를 떠나서 모델이 수행해야 할 역할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위쪽 그림 같은 경우에 저해상도 그림, 아래쪽 같은 경우엔 고해상도 그림을 나타냅니다. 저해상도 그림과 이제 고해상도의 그림은 서로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해상도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미지 픽셀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전혀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고해상도 이미지 같은 경우엔 디테일이나 경계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국소 영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컨텍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 리셉티브 필드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 큰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소 영역 같은 경우엔 이제 작은 리셉티브 필드를 필요하게 되고 작은 모델도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처럼 완전히 같은 크기의 모델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큰 이미지에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닌 작은 이미지에 큰 모델을 사용하고 이제 큰 이미지에 작은 모델을 사용할 방법을 저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 이 과정에서 각 모델 브랜치 간의 인터랙션을 추가하는 방법이 본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듯이 이제 위쪽을 보면은 작은 해상도의 모델이고 모델을 보면 VIT 베이스나 컴프넥스트 베이스를 사용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미지는 커지는 대신 모델은 이제 타이니로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브랜치에 사용된 모델 블럭들은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텍션이면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이면 세그멘테이션에 각각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부분은 이제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나 마지막에 머징하는 부분만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잡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요건 인터랙션을 나타낸 과정인데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해서 모델 브랜치 간의 인터랙션을 수행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각각 다른 브랜치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합치는 방법 또한 중요할 텐데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나온 피처 맵을 가장 큰 거에 형식에 맞춰서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고 컨캣하게 됩니다. 그 컨캣한 결과를 앞서 말씀드렸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는데 이건 기존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하던 베이스 모델들이 저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용한 방법이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브랜치의 결과를 이용해서 바로 저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확률을 구하고 그거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그리고 앙상블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티모달 LLM에 넣기 위해서 이제 피처 맵을 업스케일링해서 합친 다음에 LLM 기존 모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처럼 이미지 피처 넣는 부분을 파라미터 인버티드 이미지 피라미드로 대체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소드는 이렇게 설명했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살펴보기보다도 이제 실험의 장점을 보고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이제 계산 효율과 성능을 모두 잡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이미지에는 작은 모델을 사용하고 작은 이미지에는 큰 모델을 사용하면 비교적 모두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 대비 플롭스가 좀 더 적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롭스 대비 성능을 나타낸 그림인데 세로축인 성능은 높으면 좋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롭스 대비 성능이 저 별표로 표시된 이제 베이스라인 성능보다 모두 우세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이제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결과이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플롭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좋은 걸 보여주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적은 플롭스로 오히려 더 좋거나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멀티모달 관련된 벤치마크 성능인데요. 저기 표시해 놓은 플롭스랑 에버리지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플롭스 대비 성능이 표시된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에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약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는 효율성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플롭스는 낮았지만 레이턴시와 메모리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이 베이스라인 모델이고 아래쪽이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인데요. 레이턴시도 거의 1.5배 수준, 메모리도 심하면 1.5배 수준으로 오히려 좀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효율성을 제한하는 것에서는 좀 실험 결과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실제 제가 이 논문 리뷰도 찾아봤는데 리뷰어들도 이 부분을 살짝 지적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저자들은 이거에 답변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의 문제이고 후속 연구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기존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멀티모달 LLM을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인데요. 비교한 게 이제 라바 1.5랑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거를 사용한 라바랑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GPT-4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GPT-4는 상용 모델로 매우 큰 모델이고 라바 같은 경우에 13B 정도 되는 모델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저런 주민등록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태스크에서 이제 GPT 같은 경우엔 한 2개 정도 틀렸고 라바 같은 경우엔 거의 대부분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 같은 경우엔 모든 걸 수행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구조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디테일을 파악하는 구조가 잘 수행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스위치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제 기존의 라바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이 저자들이 제안한 걸 통해서 구조 파악과 디테일 파악에 모두 우세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에서도 살짝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제 아까 좀 넘어가긴 했는데 멀티모달 벤치마크 성능에서 텍스트 인식 관련 성능이 저자들이 제안한 게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또 저런 ID 카드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측면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논문의 장점을 보자면 당연히 큰 이미지에는 큰 모델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러한 직관에 반하여서 이제 오히려 그 반대를 제안했지만 논리를 듣고 보면은 또 맞는 말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리뷰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 또한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블레이션을 했습니다. 각 브랜치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모델 간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주는지 등을 굉장히 많이 어블레이션해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저 또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단점을 보자면 이제 효율성을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데 이제 플롭스는 줄었지만 이제 메모리 사용량도 늘었고 레이턴시가 늘었다는 점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현재는 이미지에 적용을 했지만 결국 연산량의 측면에서 본다면 LLM 같은 경우에도 전역 컨텍스트랑 이제 최근 대화하는 컨텍스트 중에서를 처리할 때 모든 걸 다 처리하면은 너무 연산량이 많아지니 그 부분을 나눠서 처리한다거나 이제 플래닝 할 때도 전역 경로랑 이제 국소 경로에 대해서 좀 나눠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아이디어와 어블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본 논문은 이미지 피라미드 영역에서의 논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지 피라미드와 비교하는 실험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블레이션을 증명해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은 걸 보면은 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릭스라는 것을 냈던 것도 되게 이런 어블레이션 많고 이론을 정립하는 부분에서 좀 타겟팅이 굉장히 잘 되었고 만약에 CVPR이었으면 왜 이미지 피라미드랑 비교 안 했어? 아니면 성능이 왜 소타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유릭스에 타겟팅되고 그에 맞춰서 잘 서술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랩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